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염증 할 거예요. 만성염증.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세요? 제발 아무나 동그라미나 뭐 끄떡끄떡이나 했네. 오케이, 오케이. 자, 만성염증이라는 거, 우리가 염증이라는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몸 안에 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관절염, 위염, 장염, 다 염증이죠. 이게 다 염증이에요. 그쵸? 비염, 염으로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몸이 공격받았다가 공격받은 상태가 염증입니다. 자, 이런 염증이, 우리는 염증에 걸리면 잘 알아요. 왜 아냐면, 이런 거야. 바닥에 손을 다쳤어. 그래서 손이 다쳐가지고, 여기에 피가 막 철철 났어요. 근데 얘가 빨리 낫지 않고, 뭐지, 이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여기서 갑자기 막 골물 수도 있고, 상처가 잘 안 아물고, 막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염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알아. 내가 알아요. 왜냐면 여기 다쳐서 지금 막 부풀어 올랐는데 내가 모를 수 없죠.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장염이 생기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염, 계속 콧물 재채기가 나는 그런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어. 근데 이 만성 염증이라는 건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소나기처럼 일어나는 거, 내가 소나기를 맞고 있어. 근데 소나기 맞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급성 염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느끼고 있는 그런 염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염 붙어 있는 애들. 관절염, 비염, 위염, 장염, 뭐, 이렇게 염 다 붙죠? 근데 만성염증은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부슬부슬부슬 와요. 그래서 우산을 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한데 이 숲길을 다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옷이 흠뻑 다 젖어 있어. 이런 게 만성염증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어딘가 썩어가고 있는 거. 뭔가 그 골마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게 만성염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암이 돼요, 암. 그래서 몸에 왜, 전, 전, 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파마넥스를 먹어서 그런 건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 몸에 염증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오늘 만난 분이 전 몸에 염증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2시간을 잡아놓고 양자하고 인바디하고 막 STP하고 상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빼독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몸에 별로 그러니까 몸이 별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딱히 어디가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막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게 만성염증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나도 잘 모른다. 자, 그런 이런 사람이 만성염증이 많이 생긴대요. 한번 읽어보면서 본인도 체크를 해보세요.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가 있는 사람,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고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 팔다리의 근육이 감소하고 있는 근감소증이죠.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 갱년기에 들어선 사람, 평상시에 물을 안 먹어서 만성 탈수인 사람, 수면의 질과 양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람,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햇빛을 거의 안 쬐는 사람, 백태 맑지 않는 눈, 눈이 맛이 갔어.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사람, 잦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 사람.
어때요? 설마 여기 7개 이상이신 분 없죠? 4개. 선혜리 사장님 4개. 이지한 사장님 몇 개예요? 7개요? 이지한 사장님 왜 7개야? 자, 만약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만성염증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 있죠. 직장 회사 다니는 사람들 햇빛을 거의 안 쬐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어디 다니시는 분들은 물을 진짜 안 먹어요. 화장실 가는 거 자체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물 거의 안 먹죠. 그리고 그런 분들 거의 다 백태가 껴 있습니다. 혓바닥 내밀어 보면 다 허예요. 그리고 수족냉증 있는 여성분들 진짜 많으시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리고 여자들, 20, 30대 여자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잦은 다이어트 이런 거죠. 이거 다 20, 30대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운동을 너무 해도 문제,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대요. 흡연,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만성 염증 질환, 뭐 만성적으로 비염 갖고 있는 분들 있죠? 1년 내내 콧물 흘리고 재채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으면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요, 모든 질병의 첫 단추래요. 그리고 증상이 없고 내가 자각하면 너무 늦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 없이 서서히 나를 망가뜨리고요. 원래 염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균을 죽이고 복구시키는 과정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 코로 뭔가 어떤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코는 이 코 근처로 그 균을 들어온 애를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몸에서 군대가 출동을 해요. 코로. 그래갖고 그 균이랑 막 싸워. 싸우다 보면 전쟁을 치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근처 땅이 다 폐허가 되죠. 다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서 콧물 재채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콧물 재채기 같은 증상으로 싸우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코가 막 다 헐죠. 그 주변에 땅이 다 헐는 것처럼. 그리고 걔네들을 복구시키는 과정, 이 전체가 다 염증이에요. 근데 만성 염증은 약간 뭐 같냐면 균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내 몸에서 군대가 한 10명만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염증에 예민하거나 뭐 비염이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균이 하나가 들어와서 군대가 10개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 들어왔는데 막 100만 대군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면 또 어때요? 여기가 또 폐허가 되죠. 이런 일이 계속 무한 반복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게 만성 비염이에요. 이런 거. 몸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일어나. 뭔가 균이 들어왔어. 그럼 걔를 죽이기 위해서 적당량의 적당량의 군대만 나가야 되는데 적당량의 군대가 아니라 야 들어왔다 그러고 또 나가서 싸우고 들어왔다 그러고 또 나가서 싸우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나가서 싸우면서 그 근처를 다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만성염증이고 그런 게 계속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우리 몸은 염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근데 이런 만성염증은 약하게 시작되면서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약하게 시작돼서 계속되는 거.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유발 원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게. 이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병들이 오느냐? 혈관에는 당연히 데미지가 오겠죠.
혈관에 계속해서 그런 염증들이 곳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자체에. 막, 왜 우리 구내염만 생겨도 왜 입에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 구내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내염을 상상하면서 혈관에 그런 염증이 여기저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세포에도 계속해서 염증이 생겨.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암, 그리고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망가지게 되면서 경색이 올 수 있겠죠. 우리 상처나고 아물게 되면 그 자리에 왜 털도 안 나는 거 아시죠? 크게 다치고 나면 그 자리에 털도 안 나고 약간 살이 딱딱해지는 거 아시나요? 약간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딱쟁이 지고 나서. 그런 것들이 혈관에 생기게 되면 혈관이 경색됩니다. 경색. 뇌경색 이런 거. 어. 혈관이 딱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도. 혈관과장의 얼굴이래요. 이 피부는요, 혈관 과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혈관 상태를 나타내는 얼굴이래요. 사람의 피부는. 그래서 사람의 피부로 모든 염증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있죠? 뭔가를 먹었어. 그러면 뭔가를 먹어서 내가 이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거는 아주 강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알러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부로 막 미친 듯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럼 혈관에 있는 이런 염증들이 피부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호르몬도 염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몸 안에 노폐물이 많아지면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나 노화가 촉진된다. 그리고 면역 세포에 뭔가 이 염증들이 계속되게 되면 면역이 당연히 저하될 거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저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다 아시죠?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말 그대로 면역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를 지켜야 되는 애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애들이 맛이 가서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해독 바디버든에 관한 강의를 다른 그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들어와서 호르몬 상태를 완전히 다 교란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 호르몬의 대표 주자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의 두 가지 대표 주자가 뭐냐면, 하나는 아무도 모르시는, 하나는 비스페놀 A, 하나는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자, 환경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는 프탈레이트, 하나는 비스페놀 A예요. 자, 비스페놀 A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비스페놀 A가 뭐냐면, 비스페놀 A의 특징은 이거예요. 가볍고, 딱딱하고, 투명해요. 가볍고, 딱딱하고, 투명한 거 주변에 뭐 있어요? 반찬통, 플라스틱, 애기들 젖병, 뭐, 우리 쓰는 텀블러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기들 젖병도 비스페놀 A로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애가 몸 안에 녹아들어 와서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몸 밖에서 만들어져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제대로 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을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아. 환경 호르몬. 환경이라는 단어 이미지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근데 얘는 원래 학명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특히나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성 호르몬 중 여성 호르몬 에스테로겐이 해야 할 일을 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비스페놀 A가 많아지면 내 몸이 여성 호르몬이 많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랑 똑같이 생겼어. 비스페놀 A가. 그래서 얘가 환경 호르몬이고 몸에 너무 많은 치명적인 문제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비스페놀 A가 뭔가 이런 것들로 젖병을 만들거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를 만들거나 반찬통 만드는 게 불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젖병은 안 만들어요. 그래서 반찬통 중에 BPA 프리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텀블러도 BPA 프리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BPA 프리가 뭐냐면 비스페놀 A 프리예요. 오일 프리처럼. 음. 이 비스페놀 A가 제일 많이 들어있던 게 어디게요?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 그 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비스페놀 A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비스페놀 A가 아주 위험한 물질이야 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영수증도요. 영수증 왜 그 롤 있잖아요. 그 영수증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종이에다가 비스페놀 A를 이렇게 쫙 발라요. 바른 지류 특수 종이에요. 거기를 영수증 기계를 이렇게 통과할 때 그 자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운 자국이 글씨가 되는 게 영수증이거든요. 근데 그 비스페놀 A가 위험하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영수증도 BPA 프리라고 써 있어요. 그런 영수증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났더니 우리는 비스페놀 A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 안전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을 찾아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서 쓰고, 텀블러도 BPA가 인 것만 찾아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PA가 금지되고, BPA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어떤 걸 쓰냐면요. 디스페놀 S, 디스페놀 F,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어쨌든 비스페놀 A는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비스페놀 그럼 비스페놀 F랑 비스페놀 S는 다르냐? 똑같아. 똑같아요. 거의 99%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이 그럼 소비자를 막 농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쩔 수 없다. BPA는 안 들어있잖아요. 라고 말하더라. BPA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쵸? 비스페놀 A는 안 들어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애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을 남기고, 그리고 몸 안에 일정량 이상의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온다? 성조숙증이 온다. 임신 중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태아가 아이한테 태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최근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유방, 자궁 이런 것에 혹 하나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남자들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호르몬에 계속해서 노출된 남자아이 있죠?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조숙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생리를 되게 빨리 하게 되잖아요. 성조숙증이 왜 문제예요?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에 생리를 하면 그 아이는 성장이 멈춘단 말이에요. 키가 안 큰다고. 뭔가 잘할 곳이 다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애들은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남자애들은 음경 있죠? 꼬추에서 똥꼬까지의 길이를 재요. 꼬추에서 똥꼬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재요. 근데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애기들은 꼬추가 자꾸자꾸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남자들이 꼬추가 자꾸 밑으로 내려온대요. 위치 자체가. 여자처럼 이 성기의 위치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많이 받은 남자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몇 센치 이걸로 길이를 재요. 꼬추에서 음경에서 똥꼬까지 항문까지의 길이로 센치를 재서 이 아이는 남자의 그 뭐죠?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로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자, 아까 환경 호르몬 두 개 있겠죠. 하나는 비스페놀 A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스페놀 A 프리라고 해도 비스페놀 A가 했던 역할을 대체하는 건 다른 색다른 물질이 아니라 결국 비스페놀 F, 비스페놀 S 이런 애들이 대체하더라.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뭐냐면요. 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그래서 랩 있죠, 랩. 투명 랩. 투명 랩이 집에서 쓰는 것들은 왜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을 이렇게 싸면 잘 안 붙는 거 아시나요? 집에서 쓰는 건 잘 안 돼. 근데 업소에서 쓰는 건 진짜 짝짝짝짝 잘 달라붙거든요. 왜 짜장면 포장해서 오는 거 보면 진짜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업소용하고 가정용이 좀 달라요. 업소용은 포탈레이트 거의 뭐 순수 포탈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포탈레이트가 또 어디에 들어가게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통조림 있죠. 통조림이 생각해보세요. 통조림은 철로 만들잖아요. 철. 근데 그 안에 음식물을 담아놨어. 그러면 이 철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슬어야 되죠. 근데 안 녹슬잖아요. 왜 안 녹슬냐면요. 그 안쪽을 코팅해놨기 때문인데 그 코팅을 스탈레이트로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름에 잘 녹아요. 그러면 참치캔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시고, 뭐 스팸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쪽에 프탈레이트로 코팅을 해놨어. 기름이죠. 기름 많죠. 녹는 거예요. 음식에. 그래서 통조림을 통째로 가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설인데 녹아야 되는데, 막 녹슬어야 되는데 안 녹슬잖아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곳에 이 프탈레이트를 진짜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게요? 약간 비닐로 막 어쨌든 이렇게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지면 그게 프탈레이트라고 했잖아요. 병원 링거 있죠. 병원 링거병. 링거 옛날에는 다 병이었잖아요. 근데 걔를 팩으로 바꿨잖아요. 그 팩이 프탈레이트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입원한 이후에 프탈레이트 그 농도 검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대요. 근데 이것도 그 프탈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이라던가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프탈레이트도 비스페놀 A도 너무 좋아. 생각해보면 투명하고 딱딱하고 가벼워. 그리고 부드러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환경 호르몬이더라. 이런 애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에 호르몬, 교란작용을 일으키면서 많은 염증을 만들어내더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되게 먹을 게 없고 뭐 쓸 게 없고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죠?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아, 저런 것까지? 애기들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 어, 이런 거. 절대 그 애기들 왜 요즘에 애기용 매니큐어가 따로 나온다면서요? 그쵸? 애기용 매니큐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페인트 이런 게 포탈레이트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잘 굳고 투명하고 잘 발리면 발릴수록 이런 환경 호르몬이 아주 많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용 매니큐어라고 해서 더 안전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애기 용품들은 대부분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애기 용품들 요즘에 플라스틱 아닌 게 없잖아요. 장난감도 다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 엄마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딸 엄마들 있죠? 딸 가진 엄마들은 더 예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그다음에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경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호르몬 이야기는요, 애기 엄마들이랑 대화 나누기 진짜 좋은 소재예요. 애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소재거든요. 자, 이제 증상들을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성염증이 있을 때는요,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당연히 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만성염증이 계속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 생긴대요. 기입성 빈혈 있는 사람들도 약간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죠. 혈관의 얼굴이 피부라니까요. 혈관의 얼굴이 피부예요. 혈관의 염증은 피부로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자주 난다거나, 빨갛게 발진이 잘 난다거나, 그 다음에 장누수. 장누수 뭔지 아시죠? 장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장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뭔가 혈관을 바로 타고 나쁜 독소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우리 장누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장누수로 인해서 온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피부다. 네. 대표적인 증상이요. 묘기증이래요. 묘기증. 묘기증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 실핏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병. 징그러워서 약간 사진을 넣을 순 없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에 뾰루지 잘 나는 사람, 저처럼 예전에 이렇게 성인 여드름 심하신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장애 염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고, 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위염 생기면 속이 막 타는 느낌 나잖아요.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열을 내거든요. 우리 감기 걸려도 열 나는 이유가 균이 싸우면서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 균을 죽이려고.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을 고치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열이 나는데 열이 나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질병,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내벽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혈관이 계속 좁아지고, 그쵸? 혈관이 딱딱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뇌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심장에 가서 생기면 심근경색, 다른 혈관에 가서 생기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에는 정말 가느다란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 실핏줄 같은 것들이. 근데 그런 실핏줄 같은 것들에 염증이 많고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가게 되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타는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이 건조해지고 재채기가 나온다. 이게 염증의 다 증상들이에요. 만성염증의 증상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진다. 호르몬 불균형은 심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몸 안에 노폐물이 많아져서. 인슐린 저항성, 이제 우리 인슐린 저항성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슐린 저항성이 뭐죠? 질문을 해요. 기습적으로 질문을 해야겠어. 정연아 사장님, 인슐린 저항성이 뭐죠? 음, 저희가 음식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음식물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그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로 못 들어가는, 응,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자신 있게 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슐린은 나오긴 나와.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나오긴 나와. 그쵸? 근데 더 이상 인슐린이 일을 안 해. 인슐린이 세포 문을 못 열어. 이런 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맛이 간 상태. 인슐린이 많기는 많은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인슐린은 별로 없어. 말 그대로 몸에 인슐린 저항, 인슐린이 싫어라고 말하는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인슐린을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은 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하는 건데 이 인슐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다. 자, 발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고 목이 계속 마르고 그다음에 식후에 밥 먹자마자 잠드는 사람들 있죠? 네, 갑자기 서늘이 사진 저요저요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게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피곤하죠. 염증이 몸에 계속 있어. 그러면 피곤 안 할 수가 있나요? 여기저기서 내 몸 온 곳곳에서 다 계속 전쟁 중인데, 어떻게 안 피곤하겠어요? 그쵸? 어떻게 통증이 없겠어요? 염증이 면역세포의 과활동을 초래해서 쉽게 지친대요. 지칠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전쟁 중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된다. 자,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게 나타나고 근력이 줄어들고 만성적인 결림이 생기면서 팔다리에 힘이 떨어진대요. 만성염증 되게 무섭죠. 자, 그리고 근육통이 생긴대요.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픈 그런 근육통이 생기는데 한 곳에만 국한된 근육통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밤새도록 염증이 싸우느라고 내 몸이 염증과 싸우느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뻣뻣하고 아프고 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만성적인 설사 자,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남자는요, 대민성 장, 그러니까 설사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는 변비가 잘 걸려요. 남자 변비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 과민성 장은 되게 많아요. 여자는 과민성 장보다 변비가 훨씬 많아요. 이게 그 남자 여자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만성적으로 설사하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장이 자, 장에서 우리 몸의 80% 이상의 면역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쵸? 장은 내 면역을 지키는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장이 늘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메타라는 식품 공부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서 장이 면역이 제일 중요한 곳이다라고 그러면서 막 그 메타 이제 여기에 혹시 메타 이후에 들어오신 사장님이 계시면 오늘부터 메타 강의를 한 두세 개 정도 보시면 장 공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강의를 좀 보십시오. 이 만성적으로 설사하는 것도 이런 장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질환이 크론병, 그리고 장궤양, 그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인지기능, 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라던가 뇌세포, 뇌혈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만성염증 진짜 무섭습니다. 그쵸? 몸 안에 이런 염증들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 여기저기 다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성염증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몸 안에 독소. 이 염증이 결국 독소잖아요. 얘가 내 몸을 계속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된대요. 이런 걸 몰아내려면 뭘 해야 된대요? 항산화 음식을 먹고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세균을 관리하고 수면을 관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림프 마사지가 만성염증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거 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물 많이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모든 대사질환. 네, 치료제는 뭐래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다. 이때 TR90 메타 림프 관리가 이미 떨어진 몸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맞죠? 앞에서 보여드린 모든 염증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다 케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갈바닉 관리, 그리고 메타, 그리고 TR9T가. 오케이? 네, 결론은 빼독하십시오. 2번 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자, 오늘 만성염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성염증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음, 내가 그냥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 다 만성염증이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피곤한 것도 염증이 많아서고. 자, 그런 염증이 많아. 빼독을 할 형편은 안 된대. 그러면 뭘 권하면 될까요, 파마넥스? 송빈나 사장님, 파마넥스 뭐 권하면 돼요? 티그린이요? 그쵸. 또, 유스스펜. 그렇죠. 티그린, 뉴스스펜 두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 두 가지. 내가 평상시에 염증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뉴스스펜과 함께 티그린 권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티그린만 유일하게 열흘치가 나오는 식품이잖아요. 아시죠? 티그린 한 달치 말고 열흘치짜리 있어요. 유일하게 열흘치가 나오는 식품이 티그린입니다. 열흘치 식품이 왜 나오겠어요? 항생제처럼 먹으라고. 항생제처럼 쓰라. 어, 유일하게 열흘치가 나오는 음, 식품이 티그린이기 때문에 티그린 진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티그린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티그린은 어, 파마넥스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식품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력하는 몇 가지 식품만 깊이 공부하시고 옆구리를 툭 찔렀을 때 그 식품에 대해서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바디바 하나만은 자신 있어. 이런 것처럼.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유스스펜 하나는 끝내주게 팔 수 있어. 다른 건 다 몰라도 티그린 하나는 제가 진짜 잘 팔 수 있어.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이런 주 무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봄포뮬러여도 되고요. 그게 유스스펜이어도 되고요. 그게 티그린이어도 되고요. 그게 심플 이너케어 제품으로 오메가, 옵티멈 오메가랑 뭐 라이프 이센셜 이거여도 된다는 거예요. 뭐여도 돼요. 아시겠죠? TR9T와 TR미는 너무 좋은 식품인 거 맞고요. 우리한테 너무 큰 무기인 거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 언젠간 클로징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 이번에 빼독 들어가는 사람 6개월 전에 얘기했고요. 3개월 전에 챌린지 할 때도 얘기했고 이제 챌린지가 들어가거든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을 날릴 거냐는 거지. 이 사람을 그 사이에 묶어놓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파마넥스 주력 제품을 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TR9T 좋고 TR미 너무 좋아요. 이 두 가지 말고도 내가 반드시 주력으로 다룰 수 있는 제품 하나는 공부하셔야 하고 그런 제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